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이제 복습은 다 했겠죠? 네.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가 지질 시대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석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도 할 수 있고 환경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시대를 구분하는 게 뭐였죠? 그죠? 표준 화석이고 환경을 지시해 주는 게 시상 화석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 한 번씩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 그 시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질시대 기후가 이렇게 한랭했냐, 온난했냐, 한랭했냐, 온난했냐,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거의 기후,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 화석, 나무 나이테, 그리고 빙하 코어의 산소 동위원소 비를 가지고 그 시대 때 온난했냐, 그 다음에 차가웠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런 표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질시대 기후표인데, 자, 이제 이것들을 뭐 막 외워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징들을 구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요런 거를 배울 텐데, 요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볼 건데, 자, 일단 보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 생물이 살은 우리가 현생누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현생 누대의 전, 그러니까 생물이 살지 않았던 시대를 우리가 합쳐서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성캄브리아 시대를 조금 더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시생 누대, 원생 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시생, 그다음 원생 누대. 보통 우리 이제 생물이 살기 시작한 5억 4천 년 전이 이제 고생대부터 신생대, 현재까지를 현생 누대라고 부릅니다. 자, 현생 누대를 보게 되면 얘들아, 보통은 어떠냐, 평균 기온이 22도, 17도에서 22도 사이인 요 온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오르도비스계와 실루리아기 때 한랭기가 한 번 있었고, 고생대 후기에도 한랭했고, 다음에 신생대에도 많이 한랭했죠. 자, 이렇게 한랭하면 어떨까요? 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지면 생물이 멸종 시기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후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후에 따라서 생물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기후 연구를 했던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고생대랑 신생대는 이렇게 한랭한 시기, 즉 대멸종의 시기가 몇 번 있었는데, 중생대의 기후를 보면 보통 다 온난하다라는 게 굉장한 특징이에요. 온난하다. 중생대 때는 기후 때문에 멸종한 시기는 없었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멸종한 시기가 있었어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서서 배웠던 고기후 연구를 통해서 이런 기후표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생물이 살기 시작한 현생누대, 고생대와 신생대에는 한랭한 시기가 몇 차례 있었다. 그리고 생물이 살지 않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보통 어땠다? 한랭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 있는 표는 교과서 70페이지와 71페이지 있는 연대표예요. 자, 이 연대표는 이따가 다 공부를 하고 와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한 번씩 다시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올려준 유인문, 자, 지질시대 유인문,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구가 탄생하고 한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구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생물계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즉, 대멸종이 오고 나면 새로운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제 지질시대 구분 기준의 그 조건으로 본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대규모 그 지각변동. 자, 이 지각변동 얘들아, 선생님 뭐라고 했었지? 지각변동이 크게 있으면 퇴적의 시기에 큰 시간 차이가 날 거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쵸, 부정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합면을 경계로, 즉 지질시대를 구분한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생물의 큰 변화. 그러니까 생물이 그때는 이렇게 살았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다른 생물이 살면은 그 지질 시대가 변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지질 시대를 우리가 크게 보면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누대, 그리고 대, 그리고 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는 게 세부적으로 온다라고 보면 돼요. 큰 거 누대, 작은 거 기. 됐죠? 누대, 대, 기. 이런 순서대로 이제 온다.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무슨 시대? 현생 누대. 살지 않았던 거 성칸브리아. 자, 성칸브리아는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물이 살지 않았던 시대라고 해서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하고, 자, 우리가 생물이 살기 시작했던 거 현생누대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를 크게 보면은 시기는 어떻게 제일 길었냐면 원생누대가 가장 길었다라고 해요. 원생누대. 이거 절대 연령 계산해보면 이 간격이 가장 길 거예요. 그래서 원생누대, 그 다음에 시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이런 식으로 시기 간격을 보면은 원생누대의 간격이 가장 길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 체크해주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크게 누대로 나눴고, 이 누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라고 했어요. 자, 근데 대는 여기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시작하는 시기 절대 연령까지도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 대를 구분하는 절대 연령을 한번 써볼게요. 자,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5억 4천년. 5억 4천년 전에 이제 고생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하는 시기를 2억 5천년. 그리고 신생대가 시작하는 시기 6,600년 전. 요 시기는 알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절대 연령이 2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 사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2억의 절대 연령을 갖고 있는 것은 중생대다라는 거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를 구분해 봤고, 이 대에서도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 대에서도 살았던 생물들의 생물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세부적인 걸로 쪼갤 수 있어요. 그 쪼개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라고 해요. 기. 그래서 고생대에는 6개의 기가 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부터 외울 수는 없겠죠. 계속 보다 보면 이게 눈에 익숙해지는 순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아마 입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카모실대 석패. 자, 근데 이 카모실대 석패를 즉 고생대의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쪼갤게요. 전기, 중기, 후기. 그래서 카모실대 석패 외워주고, 그 다음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건 우리 옛날에 아기 때 공룡책 많이 봤으면 좀 익숙할 거예요.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합쳐서 3기라고도 해요. 그 다음 후기를 그냥 뭉쳐서 4기 이렇게 봅니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질시대를 어떻게 나눴다? 누대. 가장 크게 나누고 그 누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 그리고 대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지질시대를 이렇게 구분 지었고 각각의 구분한 절대 연령 요거 쓰는 거 숫자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머지 숫자들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누대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단위다. 그래서 생물이 살지 않았던 시생, 원생을 합쳐서 성칸브리아, 그다음 생물이 살기 시작한 현생 누대로 구분할 수 있고, 누대를 구분하는 거 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나눈다?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나눈다. 그리고 기는 이제 전기, 중기, 후기냐, 요거 대를 태분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되고,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이제 세부적인 걸 이제 들어와 볼게요. 자, 세부적인 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들아? 환경이나
화석을 가지고 우리는 구분 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 때 어떤 화석들을 가지고 구분 지을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자, 생물이 많지 않았고, 즉 생물이 거의 살지 않았고 여러 차례의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뭉쳐서 그냥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얘를 좀 쪼개보면 시생, 원생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시생 누대는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산소가 거의 없으니까 어떨까? 생물이 거의 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때 살았던 생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닷속에서 원핵 생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 한국말로 하면 남세균이에요. 자,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바닷속에서 뭘 하냐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뭘 만든다? 이산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생성하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아예 없던 시대에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세균이 퇴적물이랑 함께 매몰돼서 화석이 된 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에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됐다. 이 시대는 어디다? 시생누대구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됐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산소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까지 추론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시생누대 하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딱 기억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시생누대에서 조금 더 시기가 지나서 원생누대로 올라와요. 자, 원생누대로 올라오게 되면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 때문에 어떨까? 대기 중에 산소가 약간은 증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하게 된다. 돼요? 처음엔 원핵, 핵이 하나인 거, 이후에 다세포. 얘들아, 결국에 이거 가는 게 생물의 진화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지질시대가. 될까요? 요거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원핵이었다, 다세포로 간다. 그래서 이 다세포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화석이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으로 나중에 발견돼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발견되면 그 시대 때에 산소가 조금 있었고 원생누대구나 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할 게, 자, 요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결국 대기 중보다 어디에 산소가 많을까? 이 남세균의 광합성 때문에 바닷속에 산소가 많은 거야. 그래서 바닷속에 산소랑 철이 만나서 뭘 만드냐면 바닷속 호상 철광층을 이때 만들어요. 원생누대 때. 그래서 이 호상철광층이 나오면 그 시대 때는 원생누대구나 하는 것까지 하나 체크해두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가 지나가고 이후에 이제 5억 4천 년 전이 되면 이제 고생대가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현생누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고기후 연구법으로 생각해보면 대체로 어땠냐면 대체로 온난했대요. 대체로 온난했다. 이거 앞서서 우리 그래프 하나 봤죠, 이거. 대체로 온난했다. 고생대 때. 그래서 대체로 온난했고, 자, 이 고생대를 어떻게 쪼갤 수 있다라고 했지, 우리가? 전기, 중기, 후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름까지 감, 오, 실, 대, 서, 패 이렇게 외워주고, 그래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좀 써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각각의 특징을 보면, 자, 지금 원핵 생물, 다세포 생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될까, 얘들아? 처음에는 무척추였어. 그러다가 점차 척추동물이 진화가 되기 시작하죠. 자, 생물에서 이제 생원하는 사람들은 진화 계통 이런 거 배울 텐데, 자, 진화 계통이 보통 어떻게 가냐면, 얘들아, 보통 써볼게, 얘들아. 어류. 척추 중에 가장 하위 단계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이 파충류.
그 다음이 조류, 그 다음이 포유류. 요런 식으로 지금 생물이 진화하고 있는 거야, 동물들이. 그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러니까 지금 성캄브리아 시대 때 원핵 생물이었고 다세포로 갔어. 그래서 이제 고생대 때는 어디로 올라오게 되냐면 어류와 양서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충류와 조류는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로 가면서 포유류.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도 생물의 진화에 맞춰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물은 볼게요. 생물. 이거는 동물이었고, 생물은 양치식물, 그 다음이 거시식물, 그 다음이 속시식물. 이런 식으로 생물의 종이 진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보통 양치식물을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써보면, 자, 캄브리아기, 가장 고생대 초기에는 이렇게 삼엽충이나 완종류처럼 무척추 동물들이 활발하게 번성을 했어요. 자, 삼엽충 요런 그림이에요. 무척추다. 그러다가 오르도비스기로 올라오게 되면 최초의 척추인 어류가 출현하게 돼요. 자, 우리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구분해야 돼. 자, 화석이 그 시대 때 생물이 번성했던 거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출현했던 시기, 이거 두 개를 꼭 구분지어서 잘 봐줘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뭐가 나왔다? 어류가 출현했다. 그런데 이 출현한 어류가 언제 번성했냐면 대봉기 때 번성해요. 어류가 번성했다. 요거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필성류, 사안호, 완종류, 갑주 이런 애들이 이제 고생대 실루리아기까지 번성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애들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광합성, 아까 뭐였지? 남세균의 영향으로 바닷속에서 광합성 계속 하다 보면 대기 중으로 산소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산소와 산소가 만나서 뭐도 만들 수 있냐면 오존층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오존층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닷속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겠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 실루리아기예요. 그래서 이 실루리아기 때는 오존층의 영향으로 육상식물들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실루리아기 꼭 기억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예요. 대봉기. 그래서 어류, 갑주어를 비롯한 어류가 이제 번성했다. 언제 나왔다? 오르도비스기에 나왔던 어류가 대봉기에 번성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뭐가 나왔지 얘들아? 어류 다음에 양서류. 양서류가 대봉기 때 출현하는 거야. 그러면 출현하고 번성은 언제 할까? 번성은 양서류가 이제 석탄기 때 번성한다. 요거 하나 추가. 석탄기 때 양서류가 번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후기예요. 자, 후기에는 뭐가 많이 번성을 하냐면 유공층, 산호, 완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때 많이 번성을 해요. 바닷속에서. 그리고 육상에서는 이때 양치식물이 큰 살림을 이뤄서 뭘 만드냐면 석탄층을 만드는 거야. 결국 이게 뭘까? 나중에 우리가 쓰는 석탄이에요. 그 양치식물이 석탄기 때 굉장히 많이 번성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석탄기부터 육상식물이 굉장히 잘 발달한다라고 보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고생대 때 이 석탄기 양치식물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자, 거시식물은 얘들아 언제부터 출현을 하냐면 이 고생대 말부터 거시식물이 출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삼엽충, 방추충 비롯한 해양 생물들이 이제 고생대 말에 다 거의 멸종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얘의 멸종을 통해 뭐 했다? 고생대가 끝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자, 각각 전기, 중기, 후기에 각각 발달했던 생물의 화석들이 다 달라. 하지만 누구만? 삼엽충만 전기부터 후기까지 쭉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칸을 한번 채우면서 다시 볼게요. 자, 고생대에 오존층이 형성됐다. 언제? 그치, 실루리아기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닷속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면 되고, 자, 빙하기가 2번이 있었어요, 얘들아. 자, 고생대의 빙하기라고 하는 건 기후가 온난했다가 갑자기 한랭해지는 거지. 자, 한랭해지는 시기 2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야?
전기에서 중기로 가는 이 시기 때 한 번, 그 다음에 석탄기에서 폐른기 가는 시기 한 번. 그래서 이때 각각 고생대 때는 2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이때 빙하기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 대량의 멸종 시기도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생물을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제 고생대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어류가 번성한 시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양서류가 번성한 시기. 식물 측면에서 누가? 그치, 양치식물이 번성한 시기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뭔가 많이 해서 헷갈리지만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출현한 것과 번성한 걸 좀 나눠볼게요. 자, 출현한 거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어류가 이제 오르도비스기에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양서류는 언제 출현했다? 대봉기에 출현했고, 그죠? 그리고 거시식물이 고생대 말에 출현했고. 자, 번성한 거 빨강색으로 표시해볼게요. 자, 번성한 거 오르도비스기에 어류가 출현해서 언제 번성했다? 그쵸? 대봉기에 번성했고. 자, 양서류 언제 나왔지? 대봉기에 나와서 석탄기에 번성했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요거 언제 번성했고 언제 출현했냐라는 거 이거 꼭 잘 정리를 해주세요. 됐죠? 어류는 오르도비스기에 나왔고 대봉기 때 번성했고, 대봉기에 양서류가 출현했고 석탄기에 번성했구나. 그리고 양치식물도 번성했다라는 거. 이게 화석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야. 일단 지금 선생님 다 말한 거는 그 시대 때만 살고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무슨 화석일까? 이런 애들은 다, 그치? 무슨 화석? 표준 화석이 되는 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 고생대 때 판해 운동 측면에서도 한번 특징들을 볼게요. 자, 고생대 말 2억년 전 뭐지? 그치, 바로 나와야지.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추가하면 조산 운동이 어떻게 됐다? 활발했다. 이 판게아 전에는 이 조산 운동이 활발해서 어떤 산맥 만들었지? 그치, 에팔레치아 산맥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했던 거 다 지금 이 표에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 눈에 띄게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중생대로 넘어갈게요. 자, 중생대는 언제부터다? 그치, 2억 5천만 년 전부터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이 시대를 구분짓는 걸 누구로 한다? 화석으로 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 폐른기 말에 거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생대가 시작이 된다. 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자, 고생대에는 빙하기가 2번 있었다라고 했지.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 사이, 석탄기와 폐른기 사이. 그리고 이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이 거의 온난한 기후였다. 자, 근데 수륙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 여기서 만들어졌던 판게아가 이제 중생대로 오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생물들의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특징. 이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생물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어류, 양서류까지 진화가 됐어. 그럼 이제 어디로 진화할까? 그치, 파충류, 조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대에는 고생대 때 대량 멸종 이후에 어떻게 오게 되냐면 파충류와 조류, 그 다음에 거시식물이 굉장히 번성한 시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둘게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이거 지금 뭔가 화석 계속 나오고 외울 게 계속 많이 생겨서 힘들지만 나오는 건 뻔해,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두는 것만 잘 암기를 해두세요. 자, 중생대, 자, 2억 5천 년 전부터 이제 트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순서대로 올라갑니다. 자, 트라이아이스기에는 파충류가 굉장히 이제 활발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 그리고 암모나이트, 이거 어디 사는 걸까, 얘들아? 암모나이트는 바닷속에 사는 거예요. 바다 생물이에요.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한다의 동그라미, 번성했다. 그리고 자, 출현한 거는 이때 포유류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 거시식물은 언제 나왔지, 얘들아? 고생대 말에 출현했지? 그리고 번성한 건 언제야? 트라이아이스기에 거시식물이 번성한다.
거시식물 번성하는구나. 이 거시식물에 해당되는 소철류, 은행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공룡 트라이아이스기에 번성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쥐라기로 올라가요. 자, 쥐라기로 올라가면은 이제 누가 크게 번성하냐면 계속 암모나이트 번성하고, 육지에는 공룡도 계속 번성하는 거. 이때부터 번성. 그러다가 쥐라기 말에 시조새라는 게 나와요. 시조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악기에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중생대가 끝나는구나. 표준화석이 없어지니까 끝나는구나 알 수 있고, 그다음 끝나갈 때 거시식물이 번성하다가 이제 속시식물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번성은 어디서 할까요? 그쵸, 신생대에서 하겠죠. 자, 거시식물 어디서 출현했다? 거시식물 여기서 출현했다가 중생대로 와서 번성했죠. 거시식물 번성하고, 이제 속시식물이 중생대 말에 출현하고 신생대에 번성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중생대 표준화석은 얘들아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그래서 공룡과 암모나이트는 보통 중생대 전체적으로 다 살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판의 운동 측면에서 보면은, 자, 누가 분리됐다? 그쵸? 판게아가 중생대부터 분리가 시작되면서 대서양이랑 인도양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건 우리가 앞에서 판구조론 할 때 다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활발하지? 그치, 조산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큰 화산 활동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은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있죠. 기억해둘게요. 그리고 이때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빙하기는 없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좀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신생대. 6,600년 전부터 이제 신생대, 중생대의 화석 생물들이 다 죽고 나면 새로운 애들이 진화가 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생물의 진화랑 같이 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충류, 조류까지 오고 이제 포유류로 오고, 식물 측면에서 속시식물이 번성하겠죠. 됐죠? 그래서 기후를 보면은 빙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생대 때는. 그래서 빙하기가 4번, 간빙기가 3번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자, 수륙분포는 이제 신생대로 오면서 현재랑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생물은 이제 포유류가 번성하면서 종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이때는 조류, 그 다음 포유류 시대라고도 하죠. 포유류,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대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신생대 전기, 팔레오기, 네오기를 보면 화폐석을 비롯한 유공층이 번성해요. 자, 요렇게 생긴 게 화폐석이에요. 이게 유공층류라고 해요. 그래서 유공층류가 얘들아 고생대 말에도 한 번 있었어. 방추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신생대 때도 한 번 더 있어요. 화폐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가 번성한다?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오면서 매머드를 비롯한 대형 포유류가 번성한다. 자, 근데 포유류는 처음 언제 나왔다, 얘들아? 중생대 초에 트라이아이스계 포유류가 나왔지만 번성한 거는 신생대 때 번성했다라는 거. 그리고 빙하기가 오면서 얘네들 다 어떻게 됐지? 죽게 되죠. 그죠? 그래서 판의 운동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뭐가 있지, 얘들아? 신생대로 오면서 인도랑 누가 충돌해? 유라시아가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만들죠. 그리고 이때 빙하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이거는 판구조론 할 때 다 했던 거니까 지금 지질시대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네. 그래서 고생대 때는 무슨 산맥? 에팔레치아. 중생대 때는 안데스 로키 산맥. 신생대 때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신생대라고 본다라는 거.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생대에만 표준화석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어류, 그 다음 양서류 언제 번성했고 출현했고, 그리고 거시식물이 언제 출현했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질시대의 생물의 대량 멸종을 보면 결중에 이 멸종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 짓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질시대에는 총 몇 번의 대량 멸종이 있었냐면 5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기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운석 충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고생대 때 있었던 대멸종 시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언제냐면, 대멸종 시기는 언제냐면, 이때는 고생대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그 사이예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중기 넘어갈 때 한 번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석탄기와 페름기 그 사이예요. 석탄기와 페름기 그 사이.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이 두 가지는 얘들아,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와 석탄기와 페름기 사이에서는 왜 대멸종이 있었을까? 그쵸? 여기 보면은 갑자기 따뜻했다가 차가워졌단 말이에요. 기후 자체가. 그래서 빙하기가 오면서 대량 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빙하기 때문에 온 대멸종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생대 말, 즉 언제일까? 이때는 페름기겠죠. 이 페름기에도 대량 대멸종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왜 그렇지? 그치, 이때는 모든 땅덩어리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무슨 시대다? 판게아를 형성하면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생대 때는 3번에 걸쳐서 대멸종이 있었구나. 그게 언제야?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 그 다음에 석탄기와 페름기 사이, 그 다음 페름기 때, 요때가 있었다라는 거 알려두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중생대 때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트라이아이스기와 쥐라기 사이예요. 트라이아이스기와 쥐라기. 왜 그랬지? 이때는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나기도 하면서 대량 멸종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또 언제였냐면 조산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러면서 화산 폭발로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언제냐면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갈 때예요. 이때는 소행성 충돌로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백악기에서 팔레오기 넘어갈 때. 됐죠? 그래서 이거 대멸종 시기도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고생대 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 중생대 때 한 번, 신생대 때 한 번,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표준화석 다시 한번 선생님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고생대 표준화석 3필 갑방, 이거는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시대 순이니까 요거는 그냥 3필 갑방 이렇게 하면은 시대 순서구나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3이 뭐예요? 삼엽중, 그다음 필이 필석, 갑이 갑주어, 방이 방추축. 이거 유공충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엽중은 무척축, 필석, 갑주 이런 거 어류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다음 중생대 때는 암, 시공 외우라고 했죠. 암모나이트, 시조색, 공룡 이 순서대로 가는 거고, 신생대 때는 화폐서, 매머드. 그래서 지금 빨강색으로 쓴 것들은 표준화석이고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지질시대 생물계 변화랑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지각 변동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두 수고했고 오늘 한 거 체크 잘 해두세요. 자, 모두 수고했어요.